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첫 번째 소식은 이재명 허니문 끝났다로 먼저 잡아봤습니다. 조윤춘 역풍, 조국, 윤미향, 이춘석, 이 역풍에 이재명의 밀월 기간 끝나지 않았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소식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새 뉴스 여러분과 함께 좀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원래 8월 15일 날 두 개의 큰 행사가 준비되어 있죠. 하나는 오전에 진행되는 광복실 기념식 행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소위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만큼 큰 기념 행사가 없습니다. 3.1절도 국군의 날도 또 한글날 행사도 이렇게 크지 않죠. 이 광복절 기념식 행사 늘 그 정부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또 기자들은 기자들대로 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가 어떤 내용이 담길지 굉장히 치열한 취재 경쟁을 하는 그러한 게 이제 광복절인데, 이 광복절 날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마련되어 있죠. 이재명 정부가 일단 오전에 행사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대망의 이제 이재명 국민 임명식을 거행합니다. 사실은 좀 약간 생소한 건데, 제가 지난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탄핵 이 거리 선거로 진행이 돼서 대선 6.3 대선이 있고 6.3 대선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로 바로 새 임기 대통령직이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6월 4일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식으로 취임식을 했던 것이 못내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달이 지난 8월 15일 날 광복절 그 의미 있는 날을 맞아서 국민 임명식을 거행하겠다. 근데 국민들로부터 나는 이재명 당신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임명합니다. 이런 식의 임명식이에요. 그래서 노조 대표, 무슨 각계 부문 대표, 약자 대표 뭐들 뽑아가지고, 네, 우리의 그 노동계층을 대통령으로 임명합니다. 그런 임명장 받고, 이런 행사인데, 8년 전에 박근혜 탄핵 이후로 대통령 된 문재인 대통령 똑같은 경로를 밟아서 대통령이 됐지만은 그때는 약식 취임식, 국회에서 했던 취임식 말고 국민 임명식이란 건 없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임명식을 꼭 받아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광복실 기념행사, 오후에 국민 임명식 이렇게 치르는데, 그 국민 임명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화합, 국민 대통합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뭘 기획했냐면 전직 대통령들, 생존해 계신 전직 대통령들을 전부 초청을 했어요. 그 전직 대통령 살아계신 분들이 해봤자 문재인 전 대통령, 그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세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래 그런다는 차원에서 전두환 노태우 이제 자꾸 했지만 두 분의 이제 말하자면 영부인들도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관심은 이제 세 분의 전직 대통령인데, 여기서 누굽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이 참석을 한다 그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동안 회답이 없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일신상의 이유로 아마 건강상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통보를 해온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는 기류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네,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직 대통령들 사진. 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빼면 좌파 정부의 그 대통령을 지낸 문재인 한 분만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내란 종식을 외치는 차원에서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를 수가 없다, 부를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안 불렀던 거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참이 확정이 되면, 전 불참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데요. 불참이 확정이 되면 혹시 이 방송 중에라도 이 속보가 들어오면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정이 되면 정말 이게 국민 대통합, 국민 대화합, 좌우 취임식 때 얘기했잖아요. 나는 왼쪽 좌의 대통령도 아니고 오른쪽의 대통령도 아닙니다. 진보의 대통령도 보수의 대통령도 아닙니다. 나는 모든 국민의, 모두의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취임식 때 얘기를 했고, 또 그래서 이게 국민 눈높이, 국민 대통합 화합을 기회 쓸 때마다 얘기를 했고요.
최소한 말로는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정말 이게 없던 행사, 전직 8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취임식 이후에도 없던 국민 임명식이라고 하는 걸, 그것도 8.15 날, 그냥 그 경축사 날, 경축하는 날, 이 행사를 거창하게 기획을 했는데, 반쪽짜리 행사가 되게 생겼다. 예. 반쪽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좌파들의, 예, 그냥 행사가 되게 생겼다. 예. 그런, 우려 아닌 우려가, 지금 드는 순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할지, 못할지, 지금은 100%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국민 임명식 행사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재명 대통령 보통 이제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이제 밀월 그러면 보통 한 6개월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6개월. 네. 근데 지금 6월 4일 날 정권이 시작이 돼서 8월 10 오늘이 2일이니까 만 2달 한 10여일이 채 안 됐어요. 70일이 채 안 됐는데 벌써 이 허니문이 끝나가는 조짐을 보인다. 일단은 다른 건 몰라도 단연 여론조사죠. 국정 지지도가 한 주 만에 급락했다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드릴게요. 취임 첫 후 58.6%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픽 한번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그래픽을 보시면 6월 둘째 주라고 되어 있죠. 6월 4일 취임했기 때문에 6월 둘째 주가 이제 취임한 직후 조사한 거가 이제 첫 조사입니다. 58.6%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매주 조사한 것이 59.3, 59.7. 그래서 7월 첫째 주에 61.1, 그래서 60%를 넘습니다. 고공행진을 하죠. 64.6, 62.2, 61.5 살짝 빠지는가 싶더니 이게 이제 인사 논란 그런 것이 있을 때였어요. 7월 다섯 번째 주에 이제 63.3%로 반등을 했는데, 이거가 지금 한 주 만에 56.5%로 팍 빠져버렸는데, 이게 낙폭이 6.8%포인트입니다. 계속 좀 보여주시고요, 지금. 6.8%포인트가 빠졌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만에. 이게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한 주 만인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째 주부터 6월 둘째 주부터 지금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의 여론조사 중에서 등락폭이라고 하는 거가 1%포인트 안팎입니다. 대부분 1%포인트, 많아봐야 2%, 정말 많아봐야 3% 정도 갈까 못 갈까, 한 2% 내외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 주 만에 6.7%포인트가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이제 이 폭락입니다. 폭락. 예. 이 패닉장인 거예요. 장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증시 좋아하는데 장으로 얘기하면 패닉장이에요. 그리고 그만큼의 비율이, 국정수행 부정평가로 올라가서 부정평가가 31.4에서 38.2%로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는 그야말로, 국정 지지율이 빠졌다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허니문의 종언을 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한 주 만에 6.7%포인트가 빠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말할 나위도 없이 그동안에 이제 인사 논란이 일단 컸고요. 강선호 논란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그때 그주마다 반영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일단은 이춘석 주식 거래, 이게 차명 거래죠. 보좌관 이름을 통해서 한 차명 거래가 그 전주에 있었지만은 그 여파가 아직도 계속됐고, 왜 이거는 특히 이거 영끌 주식했던 청년들의 공정성 문제, 특히 나이 어린 보좌관을 통해서 이런 일을 획책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 사람이 국정기획위원회, 사실은 대통령직 권력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 내일 국민 보고대회를 하죠. 굉장히 중요한 이한주 씨, 소위 대통령의 멘토, 특히 경제 참모 핵심 멘토로 불렸던 이한주 씨가 위원장을 하는 국민기획위원회에 소위 AI 분과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던 사람이에요. 이춘석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 장관급 법사위원장도 하고 있지만은,
국정기획위원회 모든 정보가 들어오죠. 왜냐면 각 부처별로 다 보고를 하고, 너 보고 잘못해서 이게 보고라고 해? 다시 해! 검찰개혁 다시 짜와! 뭐 이러면서 해서, 내치기도 했고, 뭐 이랬던 그 말 많고, 소문 많았던 국정기획위원회 AI 분과를 맡았었는데, 여기서 이제 소위 AI 관련한 중요한 그 정보가 흘러나온 그날로 그냥 주식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된 거죠. 네. 요거가 결국은 저희 주식을 하는 증시에서의 이 청년들, 특히 청년들, 뭐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청년들의 이 공정 심리를 그냥 심하게 훼손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 주 들어와서 특히 어저께 단행은 아직 안 됐지만 결정된 특별 사면, 조국 윤미향 들어갔잖아요. 예. 입시비리 권한남용 조국, 그리고 참 해먹을 게 없어서 그냥 위안부에 후원금을 횡령합니까? 위안부 후원금 횡령. 물론 윤미향 씨는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고 억울할 수도 있어요. 7개 혐의로 검찰이 탈탈 털었는데 6개 혐의는 기각되고 하나 횡령 혐의만 인정되는데 횡령도 사실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대법원에서 최종심 나왔고 다 의원직 박탈당했고, 대법원의 판결을 이게 부정하는 겁니까?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조국 윤미향, 그리고 그 전주부터 시작됐던 이준석, 그래서 조윤춘 역풍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윤춘 역풍이 불어서 결국은 이렇게 안 지키면, 이 공정성 안 지키면 나는 한 방에 훅 간다. 지지율도 한 방에 훅 가는 거고요. 예. 그러면 허니문이건 미러리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당이 집권 후에 한 일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민통합 화합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말로는 협치하겠다, 화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그런데 지금 여당이 그 법안들 밀어붙이는 거 보세요. 이게 협치가 되는 겁니까? 특히 지금 신임 정청래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 예, 악수도 안 하겠다. 사람이어야 상대를 하지,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1야당을 대하는 태도, 파트너를 대하는 이 의식, 자세가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예. 아니,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는 것, 저는 하나의 오점, 심각한 오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의 일탈을 국민의힘 전체의 문제로 보고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정당을 해산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 이게 대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 내란 정당 해산될 정당, 저 사람도 아닌 것들하고 내가 왜 악수도 하고 내가 방문하고 인사를 해야 돼? 내가 왜 협치를 해야 돼?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예. 이런 정청래 대표의 이런 행태, 예, 반협치 행태, 그걸 방관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그 다음에 강선우 장관 갑질 논란, 후보죠. 장관 후보의 갑질 논란.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왔고, 이준석 법사위원장의 차명 거래, 그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특사, 윤미향 전 의원 특사, 이런 것들로 쭉 오면서 청년들의 공정 심리를 극심하게 훼손했다. 전 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지금 이재명 정권의 국정 지지도의 급락을 불러왔다. 그나마 출범한 지 한 2달여밖에 안 된 허니문 기간이어서 이 정도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인데,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을 거다. 더 이상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당 지지도 역시 지금 동반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원래 전주에 48.4%였는데 6.1%포인트가 떨어져서 이번에 급락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그 와중에 30.3%, 전주에 비해서 3.1% 포인트가 이제 올라갔는데,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6.6%포인트 떨어졌으면 국민의힘은 6%포인트 올라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요즘 사정이 말이 아니죠. 올라갈 여지가 없는 겁니다. 네. 더 민주당 정정하겠습니다. 전주에는 54.5%였는데 6.1%포인트가 빠져서 이번에 48.4%.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는 결국 국정 지지율,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같이 가는 거예요.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것을 기회를 삼아서 소위 이제 불공정 심리 그리고 반증시 심리로 패키지로 엮어가지고 역공을 취하면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밀월 허니문은 박살나고 앞으로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